자, 이번 시간은 우리 교재 이게 몇 페이지인가요? 100페이지입니까? 100페이지 7번, 8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자료 해석에서 이게 이 문제는 해석에 관한 것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이제 비율에 관한 문제도 있고 이렇게 같이 합쳐져 있는 거예요. 다음 문제, 다음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 자료 이제 지역별 인구 및 인구 밀도가 주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 자료 본다면 거기 수도권 인구 및 인구 밀도가 주어지네요. 그리고 이렇게 문제가 두 문제가 있습니다. 자,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먼저 풀어보고 그리고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을 풀어왔다면 이제 7번까지 한번 같이 풀어보세요. 이거 보니까 지금 보니까요, 요게 요 단위가요, 여기 단위가 이제 1000명이잖아요, 1000명. 그리고 이때 뒤에 있는 인구 밀도가 이게 명포. 이걸 풀 때 뭐 크게 이거를 자극하지 않습니다만은 뭐 상식적으로 이것은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제곱킬로미터당 명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인구 밀도의 단위인데 이 인구 밀도의 단위죠. 그지 뭐 이 1평방킬로미터에 뭐 511명이라 이게 말이 안 되죠. 서울은 같은 경우 1평방미터에 뭐 16,279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1평방 그지 킬로미터 1평방미터가 아니라 이렇게 단위를 고쳐야 돼요. 물론 문제를 푸는 데는 뭐 별 지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그리고 이 단위가 1000명인 것도 뭐 금방 알 겁니다. 서울의 인구 우리가 할 때 뭐 1000만 명이 넘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지금 1000만 명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까? 아무튼 단위가 1000명이다 라고 알아두시고 문제를 풀으셔야 돼요. 자, 됐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보면서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지금 이제 두 페이지 거쳐갖고 100페이지, 101페이지 있잖아. 101페이지 문제를 제가 읽어보면서 풀어놓은 겁니다. 다음 중 인구 및 인구 밀도에 대한 설명적 이런 것은 2012년도 충청도 인구는 전라도 인구. 자, 충청도 인구란 건 이걸 말하는 거고 전라도 인구란 건 이걸 말하겠죠. 그래서 이것의 인구보다 대략 3,000명이 더 많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구해보면 3,000명이 아니라 8,000명 정도 더 많죠. 8,000명. 전북이 인구는 전라보다 3,000명 인구가 더 적네요. 그지? 충북 인구는 이거 전라 지역 인구보다 약 8,000명 정도 3,000명 정도 많다 아니라 지금 충청도가 적죠. 그래서 이것은 틀렸어. 아무튼 옳지 않은 거. 어떤 식으로 봐도 옳지 않아. 두 번째, 조사 기간 중 인구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이고 당연하죠. 뭐 인구수가 뭐 세종은 이제 하나의 작은 시이기 때문에 다른 이제 어떤 광역시보다도 적고 다른 지역보다 적겠죠. 그래서 제일 적고 그리고 이제 인구 밀도가 가장 적은 지역은 강원도다. 그냥 상식적으로 맞을 것 같아. 강원도가 이거거든요. 강원도가 인구 밀도가 얼뜻 보더라도 가장 작죠, 그지? 그래서 2번이 맞겠네요. 자, 다른 문제는 이제 다 틀렸기 때문에 틀린 걸 여러분이 확인하는 과정으로 그냥 하고 바로 그지 정리합니다. 다음 문제 볼까요? 이제 8번 보면 위자를 토대로 해서 2016년도 수도권 인구 수는 전체 인구 수의 몇 프로인가?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2016년도니까 이거죠. 2016년도. 이때 이제 수도권 인구가 이거죠. 근데 그 전 자료에 의하면 이제 전체 인구수가 이제 51247이라고 247. 그러니까 곱하기 100이 들어가는 거죠. 비율 자료를 구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거. 자, 구해보면 뭐가 됩니까? 가장 가까운 수치가 이것이 49.5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여기서 4번이 됩니다. 4번. 자, 뭐 어렵지 않게 이것은 뭐 비율 자료 그리고 증가율도 아니라 증가율이 좀 어렵지 비율 자료는 그나마 쉽잖아요. 이것이 7번, 8번 문제였어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다음 문제 보면 이제 다음 9번, 10번으로서 다음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궁과 능원. 그죠? 뭐 덕수궁, 경복궁 그리고 능원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고궁과 중요 조선 왕릉 세계 유적지 입장객을 합한 숫자이다. 무료 관람 대상은 궁, 능원 및 유적 관람 등에 대한 규정에 따라서
4세 이하 어린이 65세 이상 노인이다. 유료 관람객 인원에는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유료 관람객 인원은 단체 관람 인원과 외국인 관람 인원에 포함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 이제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거 더하기 이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요거 더하기 요것이 요게 된다는 거죠. 얼뜻 보더라도 그렇잖아. 이 안에 포함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유료 관람객 인원은 단체 관람 인원과 외국인 관람객이 포함됩니다. 이거 우리가 해석이 안 되면 답이 틀린 답이 나와요. 그 전에 보니까. 자, 이제 여기 관련된 문제 이제 9번, 10번이죠. 그래서 9번, 10번을 보면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표랑 나눠져 있는데, 2016년도 창교국 유료 관람객 수와 유료 관람객 수 중 외국인의 비율이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자료가 이 자료가 이제 하나가 빠져 있는데, 자, 여러분 교재를 보고 풀어봅시다. 교재를 보면서 풀어보는 걸 합시다. 자료가 보면 이것만 나왔지, 거기 창경궁에 대한 자료는 우리가 교재를 보면서 풀어보는 걸 합시다. 지금 2016년도 거의 창경궁 자료를 본다면 거기 합계가 89만 5천 명이고, 그 다음에 요건 비어있죠. 유료 관람객은 비어있고, 무료 관람객은 여기 36만 명이고, 그리고 여기 외국인은 이제 49만 7,409명입니다. 전 이제 교재를 보면서 여기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8번 보면 2006년도 창경궁 유료 관광객 수와 유료 관광객 수 중 외국인 비율. 그래서 이거 보면 이제 유료 관광객 수는 그지, 이것이 여기서 이걸 빼주면 되죠. 무료를 빼주면 유료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지? 그래서 그걸 보면 이제 다 계산할 필요 없이 이제 앞에 숫자만 세 가지만 비교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95에서 360을 빼는 이런 계산이 되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500 여기 그지 35 정도 되죠. 535. 거기 이제 534가 가장 가까운 숫자니까 그런 숫자가 3개 있네요. 그지? 3번, 4번, 5번 있습니다. 534가. 근데 두 번째 보면 이제 이 중 유료 관람객 중 외국인 비율. 그러니까 유료 관람객은 이거 구했으니까 535분에 외국인이 이것이 50 정도 되죠. 50. 이게 반을 했으니까 535는 50. 그러니까 이것이 약 그지 9점 몇 프로가 정도 될 거야. 9점. 10%가 안 넘으니까, 그러니까 답은 8번은 답은 가장 가까운 것이 3입니다. 자, 이렇게 어느 정도 오차를 우리가 용인하더라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자, 다음에 됐죠. 이제 10번을 풀어봅니다. 2016년도 4대 고궁 총 관람객 수는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섰다. 그러면 아까 요것이 1000만 명을 넘어선 거죠. 이 단위가 이것도 안 나왔는데, 이게 안 나왔네요. 단위가 이게 1000명입니다. 1000명. 1000명이라고 적어 놓읍시다. 1000명. 이 단위가 거기에 빠져 있네요. 1000명입니다. 그래야지 이제 1000만, 10만, 100만, 1000만이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렇지 않으면 뭐 저런 숫자가 나올 수 없으니까. 자, 두 번째, 2015년 우리나라 궁능원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전년보다 25만 명 줄어들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6배까지 줄어드는 거니까 이것이 약 얼마 들었냐면 이것이 2하고 9, 1이기 때문에 약 28. 그러니까 이것이 00이죠. 1000만, 10만이죠. 그지? 1000만, 10만이니까 이것은 28만 명 정도 줄었어. 정확히 27만 9천 명. 그래서 2번도 맞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15년도 4대 고궁 중 관람객 수가 가장 적은 곳은 창경궁으로 전체 고궁 관람객 수의 10% 미만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전체가 지금 2015년도는 이거죠. 12317입니다. 그래서 12317 그리고 1000명이니까 하나 둘 셋이 붙는 거죠. 근데 지금 이 편은 없지만 우리 교재 보면 창경궁이 지금 2015년도죠. 지금 2015년도 1231700 받고 그 다음에 창경궁은 770이 돼요. 770. 그러니까 이걸 구해보면 이걸 다리수를 따져보면
이것이 이제 123만 명이 돼야 될 텐데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10% 미만인 게 확실합니다. 요게 10% 미만이 되는 거. 그래서 10% 미만이 돼서 3번도 맞고, 그 다음에 2010년 이후 이것이 여기 늘고 이게 줄어들고 늘었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2015년도 감소하다가 2016년도 다시 증가세로 들어섰다. 그지? 이것도 맞죠. 다음에 분석 기간 중 능원을 방문한 관람객 중 무료 관람객 수가 유료 관람객 수보다 많은 애는 없었다. 자, 무료가 유료보다 많은 애는 요 안에 있죠. 요게 모두 다 이게 많은데 얘는 요게 그지? 약간 많잖아. 그래서 이것이 틀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로 계산하는 문제는 거의 없고 해봤자 비율이고 비율. 요거 이제 비율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니면 뭐 거의 다 어떤 해석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귀찮긴 하지만 뭐 답을 구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을 거로 생각돼요. 자, 이것이 이제 9번, 10번 문제였고, 자, 그 다음 문제 11번. 자, 11번은 이제 공공기업의 영업부에서 야외에서 4개 팀으로 나눠서 철봉에 오래 매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각 팀별 기록에 대한 정보가 다음과 같을 때 거기 이제 A팀의 4번 선수와 이거 B팀의 2번 선수 이거죠. 요거란 거. 요 두 사람을 구한 다음에 이거에 대한 그지 어떤 평균을 기록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제 일단 우리는 이때 이것에 대한 평균을 구할 수 있겠죠. 평균을 구할 겁니다. 이 평균은 이제 요거랑 요건 평균, C팀과 D팀 평균을 구할 수 있잖아. 근데 여기 보면 A팀의 평균보다 A팀은 C팀보다 평균이 이것이 3초 길다. 플러스 3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D팀의 평균은 B팀의 평균보다 B팀의 평균보다 이것이 2초 짧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3을 더하는 거고, 요선 2를 빼주면서 계산되면 되는 거야. 그럴 때 이제 이것과 이걸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것과 이것이 계산이 되겠죠. 좀 계산이 이제 시간이 좀 요구하지만 못 구할 건 아니니까 한번 여러분이 구해보세요. 사실 이 문제를 푸는 요령 중에 하나는 이 평균을 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총점을 구하는 것이 더 나아요. 평균을 구한 다음에 다시 5로 나눠줘야 되잖아. 더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 총점은 이거보다 지금 3이니까 이것은 하나, 둘, 셋, 넷, 5사람이죠. 그러니까 5사람이니까 총점은 이제 15점이 높다는 얘기고, 이것은 이거보다, 그지? 이것은 10점이 작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총점 갖고 비교한 게 나옵니다. 총점 갖고 비교하면 더한 다음에 5로 나눠주는 계산 하나가 없어지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걸 다 더한 다음에 이 총점에다가 15점을 더하면, 그지? 이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걸 더한 데서 그걸 빼주면 이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얘도 여기서 이거를 거꾸로 빼주면 이거니까 이걸 거꾸로 더하는 게 낫겠죠. 이걸 구한 다음에 이걸 더하면 몇 점? 10점을 더하면 이 총점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요점을 만들면 돼. 이건 평균이라고 했지만 이제 우리가 조금 요령상 계산을 하나라도 더 줄이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총점으로 하는 게 낫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상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뭐 계산기를 이용하는 한 있더라도 한번 구해보고 우리가 구하는 원리만이라도 여러분이 좀 이제 정리해 놓으세요. 자, 해보세요. 자, 했습니까? 시간이 좀 걸린다면 약간 이제 잠깐 이제 정지해 놓고 가면 제가 구해보니까 이것은 48회가 나왔어. 48회. 그리고 요걸 구해보니까 이것은 38회가 나왔습니다. 38회. 그러니까 48과 38의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이 중간값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43이 될 겁니다. 43. 그래서 답은 43. 답이 5번이 되는 겁니다. 뭐 어렵지 않게 시간이 좀 들어서 그렇지 풀이상 어려움은 없었을 거로 생각돼요. 자,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 이제 12번, 13번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12번, 13번도 보면은 제가 풀어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리네요. 저는 한번 시험을 풀어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석 문제가 이제 어렵진 않으나 이렇게 보면 시간이 좀 걸리는 면이 있어요. 거기 이제 경기 11번은 거기 경기 실사 지수에 대한 설명이 돼 있죠. 이것은 앞으로 어떤 판단, 기업들의 이제 판단 예측 계획에 대한 변화 추이. 그래서 한마디로 뭐냐면 이것이 100보다 좋으면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거로 생각하는 거고, 아니면 지금 100보다 크면
현재 체감하기를 100보다 경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예측이 전망이 100보다 크면 앞으로 좋아질 걸 예상하는 겁니다. 100보다 적으면 앞으로 나빠질 걸 예상되는 거고, 그런 내용은 이제 설명이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 밑에 보면 실제로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있죠. 앞으로 매우 악화된다 그랬을 때는 여기서 0을 곱하고, 그리고 다소 약화된다면 50을 곱하고, 지금과 똑같아질 것이라고 하면 100을 곱하고, 다소 호전된다 150, 매우 호전된다 200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동일하다고 대답하면 그것이 100이 나와요. 그래서 100보다 크냐 작냐, 100이 중간이 되는가. 자,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이 경제학과 경제학 문제라면 이게 안 주어져요. 그지? 이렇게 기업 경기 실사시라는 것이 뭐라는 걸 알고 있다는 가정에서 이 문제를 풀어줘야 돼. 하지만 항상 이 공식은 자료 해석은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 풀어보면서 이렇게 여기다 체크를 해봤는데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이죠. 11번. 17년도 12월 지역별 전통시장 체감 BSI는 모든 지역에서 전일 대비 하락했다. 2017년 12월. 그치? 요거죠, 요거. 전망. 이것이 이렇게 전월 대비 하락, 여기시 하락. 이게 다 작아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2017년도 요때가 이제 굉장히 나빴다는 얘기인데, 그지? 나빴다는 얘기입니다. 2017년 요때가. 자, 그 다음 분, 두 번째. 제주 지역만이 2018년 1월 전통시장 경기 호황을 전망하고 있다. 이 호황을 전망하고 있다는 것은 100보다 넘는다는 얘기야. 여기 전망. 2018년 1월 100보다 높다. 이게 맞죠. 다음에 세 번째. 경기 호남 전북 지역에서 전월 대비 2018년 1월 전통시장 경기 전망치가 상승했다. 아까 호황이라는 것은 100보다 높다는 거고, 전망치가 상승했다는 것은 전월 대비 커지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랑 틀리죠. 전월 대비 커지냐? 그것은 전망치가 상승한 거고, 호황이다 생각하는 것은 100 이상이 되는 게 호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요거 보면 지금 경기죠. 요거 요게 이제 이거보다 커지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충남, 이것도 이거보다 커지고 있죠. 커지고 있다는 게 맞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 지금 전북도 커지고 있죠. 이것도 커지고 있다는 것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세 번째가 맞는 거고, 최근 3개월간 서울 지역의 전통시장의 경기 전망치는 지속적으로 하락세가 되어 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락, 그지? 하락,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맞는 거죠. 그래서 지난 6개월 동안 모든 지역에서 전통시장 체감 경기는 2017년 9월이 최고점, 2017년이 최고점이다 그러면, 이건 맞아 있는데 경기랑 충남이 우선 틀려 있어. 뭐 나머지도 이제 우리가 확인해 보아야 되겠지만 일단 하나만 틀리면 틀려 있는 거니까 답은 옳지 않은 것이어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문제가 나오는데 이건 아까 말한 이제 이 공식대로 아까 주어진 공식대로 계산하는 거죠. 지금 매우 악화다 그러면 여기서 이것은 매우 악화는 0, 아까 이건 50, 이것은 100, 이것은 150, 이것은 200 이렇게 한다 그랬죠. 200 이렇게 한다면 이제 그지 전체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전체 업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가중치, 그러니까 가중치라는 것이 이제 전체에 대한 이제 업체 수를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전체 업체 수를 계산하면 자 얼마 나옵니까? 200이 나옵니까? 200이 나옵니다. 200 이렇게 200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대로 계산해 보라는 얘기야. 한번 해보시오. 자, 뭐 이것도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이것처럼 이게 50 곱하기 60, 50 곱하기 100, 40 곱하기 150, 20 곱하기 200 이걸 전부 다 곱하고 이걸 더한 다음에 이제 전체 200으로 나누는 거죠. 아까 말한 이제 거기 주어진 공식을 했으니까 그러면 아마 이 93.75가 나올 거예요. 93.75.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자, 11번, 12번 문제였어요. 자, 다음은 이제 14번, 15번입니다. 14번, 15번 보면 이제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아래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이것이 이제 국내 임금 근로자 및 비정규 근로자 현황. 요게 이제, 그치, 각각에 대한 이것도 인원이 주어진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제 OECD
주요국 임금 근로자 대비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게 2013년도가 여기 있어, 여기. 2013년도, 2017년도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물어보기 전에 이제 이걸 구해야 될 텐데, 이 내용 자체는 바로 이것이 이 대비니까, 임금 근로자 대비니까 이것은 18240분의 4092 이렇게 구해야겠죠, 이거. 그리고 이것은 이제 18776분의 40665에서 이 5개 자료를 요 5개 자료로 해서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 놓고 나서 이제 나머지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해보면요. 일단 제가 이 하나만 구해보면, 뭐 계산기를 좀 이용합시다. 이것을 이제 4092 나누기 18240은 그러면 이제 22.4가 나와, 22.4. 22.4, 여기 이제 22.4야. 22.4. 이런 식으로 다 구해놓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물음에 답해야 될 것 같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유효자리가 세 자리라는 것은 여기 이게 0이 나오죠. 그 전에 반올림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반올림 한 거, 뭐, 이 반올림 하거나 안 하건, 뭐, 여기서 문제에서 원하는 아주 근소한 오차까지는 뭐, 물어보지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상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그렇다는 거죠. 자, 2010년도 저도 계산하고 있어요. 4293 나누기 1967 4293 나누기 19627이네요. 627은 22.8, 그러니까 21.9가 되네. 21.9. 그리고 마지막 4106 나누기 19883 19883은 이것은 20.7 이렇게 되네요. 20.7. 자, 이렇게 돼요. 이거 갖고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는 거죠. 그래서 13 보면 다음에 제시된 자료에서 국내 임금 근로자 대비 비정규직 근로자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애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가장 높은 애, 이걸 구해놨어야지 구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높은 애는, 근데 여기서 이 전체가 아니라 여기서 2013, 14, 15, 16, 17 이거 문제로 물어보네요. 그래서 가장 높은 애는 이제 20.4네요, 그지? 이거랑 아슬아슬하게 좀 정교하게 계산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답은 2013년 1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번 보면 다음 제시된 내용 중 옳은 것을 물어봤죠. 옳은 거.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국내 임금 근로자는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반면에 비정규 근로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지금 이것이 증가했죠. 그런데 이것이 감소 증가 틀렸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단 말이 틀렸어. 그리고 OECD 8개국 중 영국을 제하면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 모두 10% 이상이다. 영국을 제외하면 모두 10% 이상이다. 아니죠. 지금 이 연도가 없기 때문에 이 영국을 제외하면 여기도 이제 일본도 10%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2번도 틀렸어요. 다음에 OECD 8개국 중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폴란드가 가장 높다. 이 폴란드가 이제 전체로 가장 높네요. 그런데 여기서 말해서 가장 높다 그러면 어떤 전체적으로는 이거에 대한 평균이 가장 높다 하면 맞지만 얘는 아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스웨덴과 비교했을 때 이거보다 이게 더 높잖아. 폴란드보다 스웨덴이 높은 애가 있으니까 다음 중 항상 오른 건 아니라는 얘기야. 전체로 평균적으로 높다 그러면 맞겠지만 그지? 비중이 폴란드가 가장 높다라는 것은 항상 그렇다는 거 아니죠. 하나만 이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3번도 틀렸다고 볼 수 있어요. 2010년 대비 2017년 자료 비정규직 비중에서 비중이 가장 많이 감소한 나라는 1번이다. 그러니까 1번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감소했죠. 그러니까 이것은 약 6.8만큼 감소한 거야. 1번은
6.8만큼 감소한 거야. 자, 그러면 그것이 이제 가장 감소한 국가는 1번이다. 6.8. 이거 보면 이제 이건 뭐 거의 뭐 그지? 이건 0.1이고 이것도 뭐 1점 얼마고 이것도 그지? 뭐 증가했고 얘도 별로 감소 안 했죠? 얘도 증가했고 해서 이게 맞네요. 그지? 뭐 여기 영국도 차이가 없고 우리나라도 감소했지만 그 정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맞네요. 네 번째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5번을 보면 그것도 틀려 있거든요. 아마 구역은 이제 네덜란드가 아니라 스웨덴이 나올 거예요. 스웨덴. 15번은 이제 옳은 것은 4번이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갖고 있는 우리 교재에서 보는 바로 이제 106페이지 문제까지 본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수업이 여기까지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